안녕하십니까.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임정혜입니다. 김달령 교수님, 소행현 수간호사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혈액종양내과 김달령입니다. 암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스피스 센터 수간호사 소행련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중앙호스피스 센터에서 제작한 동영상 숫자로 보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보시고 김달령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로 보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스피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92.3%가 호스피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며 95.4%는 말기 환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명 중 9명은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와 보호자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이전 치료기관에 만족한 경우가 71.9%였던 반면 호스피스 서비스에 만족한 경우는 95.6%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또한 이용 환자의 통증 조절도 개선되어 심한 통증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말기 환자의 통증 및 증상을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줄여주어 삶의 질을 높이는 의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107개이며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입원형, 호스피스팀이 가정으로 방문하는 가정형, 일반 병동과 외래에서 진료를 받는 자문형이 있습니다. 기관의 확대 및 유형 다양화로 호스피스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암 사망자 81,203명 대비 24.3%가 이용하여 10년 전에 비하여 2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암 환자의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많이 이용하고 연령별로는 40대, 50대, 60대 순으로 많습니다. 10명 중 8.5명은 입원형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가정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죽음을 위해 다음의 3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통증이 잘 조절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지내며 자신의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고통을 줄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하도록 돕습니다. 먼저 통계를 보면 국민의 90% 이상에서 호스피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호스피스를 실제로 이용하신 분들한테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지금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들어오실 때 마음의 장벽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이용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사망자 통계를 보면 연간 매년 30만 명 정도가 사망하십니다. 그 중에 8만 명 정도가 암이고요. 근데 입원형 호스피스인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환자분들이 암 환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형 호스피스에서 실제로 사망하시는 분들, 이용 환자분들을 보면은 전체 암 사망 환자의 한 20%, 지금 좀 올라서 한 24%, 25%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많은 분들은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원형 호스피스의 공간의 문제, 그리고 모든 환자분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암 환자분들만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자문형 호스피스, 그리고 가정형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가정형 호스피스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 호스피스 간호사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는 주 1회 나가서 돌봐주시고 의사 선생님이나 그 성직자 그분들은 한 달에 한두 번 나가서 돌봐주고 계십니다. 이 환자와 보호자들이 그 감사함이 너무너무 커가지고요. 거의 눈물로 정말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방문하시는 가정 호스피스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통 호스피스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그 병원으로 오고자 하는 전원 연계 문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김달용 교수님,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디에 어떤 곳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인터넷 검색창에서 중앙 호스피스라고 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호스피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에 병원이 있는지, 그쪽에서 뭐 병상이 얼마인지, 완화의료 도움이 다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연락을 미리 해보시고 가면은 자기가 얼마나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병을 옮겨오실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치료를 받았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방송을 촬영하기 전에 환자분이 좀 왔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오실 때 자료를 어떤 치료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가지고 있는 영상을 가져오셔야 되고 지금 어떤 약을 쓰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꼭 가져오셔야 오셔서 고생을 덜 하신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전원을 오실 때는 치료 자료 그리고 영상 자료 같은 걸 가져오시면은 병원이 옮겨왔을 때 하루 이틀 정도라도 훨씬 더 편하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각 병원마다 이제 문의하실 전화가 진료협력센터, 콜센터, 호스피스 내에 상담 전화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먼저 그거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정희 박사님. 오랜 시간 동안 마취통증의학과를 거쳐 암송통증 계시다가 저희 호스피스 센터로 오셨잖아요. 네. 이렇게 어렵게 오시는데 힘드시지 않으셨는지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병원은 22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또 의사지만 호스피스 센터 내에 항상 있다는 게 또 무서운 생각도 들어서요. 작년에 근무했던 호스피스 그 완화의료센터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무섭지 않냐? 무슨 문제가 없냐?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그래도 열심히 돌봐드려서 편안한 임종을 보실 때 마음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절에는 반신반의를 했는데 제가 막상 호스피스 센터에 와보니까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에서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증상을 겪습니다. 그 중에서 선망과 통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호스피스 센터 내에서 대화가 잘 되신 부모님이 갑자기 인지 장애가 생기시고 대화가 안 되실 때 보호자분들은 매우 놀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송경락 교수님을 영상으로 모시고 호스피스 센터 내에서의 정신적인 문제, 특히 선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 입원하시는 환자분들은 우울과 슬픔, 또 불안, 분노, 답답함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도 내가 환자분을 도와드리지 못한다라는 죄책감, 또 우울, 슬픔, 그러한 증상들을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와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저희 정신과 의료진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에 속한 모든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또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그러한 고통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그리고 가장 환자분과 보호자분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정신과적 문제는 바로 선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나 선망은 말기암을 치료할 때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증후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치매에 해당하는 증상이 몇 시간 새 또는 며칠 새 갑자기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상은 주의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보호자분이 불러도 잘 대답하지 못하시거나 자꾸 주무시려고 하시거나 또는 환자분과 대화를 하다가 환자분께서 그 대화를 따라가지 못하시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안, 초조, 그리고 일주기 리듬의 변화입니다. 일주기 리듬의 변화라는 것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밤과 낮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안과 초조가 밤에 심해져서 밤에는 잠을 못 주무시고 자꾸만 뒤척거리시거나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거나 또는 침상에 내려오려고 하시거나 이런 양상을 보이시다가 낮에는 또 주무시려고 하는 양상, 그러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황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거나 또 횡설수설하시거나 또 가까이 있는 보호자나 간병인을 의심하셔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돈을 훔쳐가려고 한다, 나를 괴롭히려고 한다라는 망상적인 증상을 보이시거나 또는 헛것을 보고 듣기도 하십니다. 주변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과 본인은 대화하는 것으로 느끼시거나 또는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을 보거나 옥황상제의 모습을 보거나 또는 벽에 벌레가 기어간다, 쥐가 기어간다 라는 이런 헛것을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망 증상은 이전 연구에서 보면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환자에서 아무리 적어도 13%, 많게는 88%까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종을 일주일여 앞둔 말기암에서는 90% 이상에서 이 선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망 증상은 환자 본인에게도 당연히 큰 고통이 됩니다. 선망 증상은 통증과 호흡 곤란과 더불어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받는 분들께 가장 힘든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분에게만 힘든 것이 아니라 보호자분도 많이 힘듭니다. 일단 환자와 대화하기가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환자의 와해된 행동을 보는 그런 보호자분의 마음도 많이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전에 다른 가족분이 돌아가실 때 심한 선망 증상을 겪으셨던 그런 경험이 있는 보호자분들께서는 그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지금 환자분이 돌아가실 때도 이전과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불안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선망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 의료진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는 환자분이 겪으시는 증상 중에서도 특별히 불안과 초조 그리고 수면장애 증상에 대해서 약물 치료로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많은 삶의 질의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보호자님들도 도와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선망 시기에는 주위의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지고 그래서 더욱더 불안해지고 초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을 간병하시는 분은 간병인보다는 기존의 환자분께서 친숙한 대상, 보호자분께서 환자분을 간호해 주시면서 지금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상황이고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밤과 낮이 바뀌거나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수면장애 증상에 대해서는 보호자분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낮에 환자분께서 주무시지 못하도록 환자분을 휠체어에 앉혀서라도 산책을 하시고 낮에 밝은 빛을 좀 보게 하시는 것이 수면장애, 수면 패턴의 이상에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통증 조절이 안 되면 가족과의 대화도 안 되고 기도도 잘 할 수 없어서 삶의 질 향상에 통증 조절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보통 항암 치료 후에 손발이 찌릿찌릿하다고 많이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디스크와 같이 암과 연관이 없는 통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은 마약성 진통제의 합병증이나 중독을 걱정하시는데요. 말기암 환자에서는 중독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우리가 그 호스피스 선진국에 비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거의 10분의 1 이상 적게 썼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 의사 선생님들이 이 마약성 진통제에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었고요. 환자분의 경우에는 중독의 걱정을 많이 하셨고, 또 마음이 지금 아프지만 이렇게 자꾸만 통증이 있다고 요구를 하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나를 귀찮아할까봐, 나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기실까봐 그렇게 아프다 표현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거의 서구의 여러 나라와 거의 그 용량이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성 진통제의 편견과 걱정을 버리시고 아프다고 의료진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진은 병원 내 법사 스님께서 임종 의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환자분이 임종실에 입실하시게 되면 보호자의 요청으로 이렇게 임종 의뢰를 해주고 계십니다. 법사 스님께서는 일주일에 4, 5일을 주중에 오셔서 환자, 보호자의 걱정을 덜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급한 경우에는 저희 호스피스 팀과 같이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예, 이 장면은 불교 호스피스 대체요법을 하는 것인데요. 스님들께서 환자와 보호자한테 직접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직접 만드신 건데 매우 아름답죠? 네. 그 고통의 시간을 잠깐만이라도 이 만드는 시간 속에서 즐겁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 좋습니다. 다음 사진은 일주일에 한 번 보호자와 원하는 환자들과 같이 5층 법당에 내려가서 스님과 또 저와 사회복지사가 환자와 보호자가 마음과 몸이 편하시라고 삼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선생님, 완화도우미의 활약상 좀 보고 싶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면 사진을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폐암 말기 환자분이 우울증이 있어 침상만 고집하는 분이셨습니다. 저희 호스피스 팀원이 끈질 있게 설득해서 보조활동 인력이 산책을 가기 위해 휠체어를 태우고 가는 뒷모습을 찍으셨습니다. 산책을 다녀온 후 환자분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잘 갔다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네. 이 사진은 폐암 말기 환자분으로 뼈 전이가 되어서 못 움직이셔서 환자분에게 직접 침상에서 물로 머리 감기를 직접 해드리는 사진입니다. 머리만 감았는데 온몸을 다 씻은 듯이 개운하다고 좋아하셨던 환자분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렇듯 보조활동 인력은 운동보조, 식이보조, 말벗 등의 대단한 활약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머님, 아버님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머리도 감고 목욕도 하시는 거를 들으시면 많이 좋아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병동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네. 보호자분들은 환자분이 주무시는 시간이 늘어가거나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임종이 다가온다는 그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환자와 보호자께 임종 돌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김달륜 교수님, 수 선생님이 중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마지막 며칠 동안에 나타나는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인 변화와 증상을 이해하고 아름다운 안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환자의 곁을 지키고 손을 잡아주세요. 환자를 안심시키는 말과 감사의 말을 전해주세요. 영적 돌봄을 해주세요. 슬프지만 장례식 준비와 필요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이는 환자의 의식이 깨끗할 때 환자와 상의하여 미리 준비하도록 해주세요. 임종 전에는 선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목에 가래 끓는 소리가 나는데 이 때문에 환자분이 고통을 느끼진 않습니다. 저희가 마음이 좀 아플 뿐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소변량이 줄어들게 되며 환자분에 따라 나타난 증상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임종이 임박하면 환자와 보호자가 긴밀히 지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1인실로 옮겨드릴 것입니다. 증상 조절을 위한 약물을 투약하며 수액이나 영양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단하게 됩니다. 예, 이어서 소행현 선생님 그 보호자께 드리는 말씀 이어주십시오. 네, 보호자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간병을 하는 보호자의 수고로움은 크고 소중한 일입니다. 환자를 가족이 아닌 환자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의식이 없더라도 청각은 유지되므로 환자를 대할 때 돌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가 잘하신 점을 이야기하여 좋은 마음을 갖게 해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나빠졌거나 임종 순간에 보호자가 감정의 격동을 보이는 것은 편안한 임종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한마음으로 임종하는 순간까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편안한 임종을 기원합니다. 네. 우리가 임종 전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뗀다. 뭐 이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엄마 아버지로 보는 게 아니라 환자로 봐서 자비심으로 대해 드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에 있는 환자분께 드리는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여건 속에도 씩씩하게 살아온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고 잘한 일들을 떠올리시라 말씀드립니다. 간병은 팔공독의 으뜸으로 간병을 해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중요성도 이야기해 드립니다. 무엇보다 유언, 재산 정리, 장례 준비 등에 대한 논의를 상태가 나쁘시기 전에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환자분이 임종실에 입실하시게 되면 불자분들에게는 스님의 임종 의례를 권하고 타종교인도 마찬가지로 영적 돌봄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비어있는 임종실을 동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나리실, 임종실 앞에 서 있습니다. 환자분이 호스피스 병실에 계시다가 혈압이나 산소 포화도, 반응이나 의식 등을 종합해서 의료진이 임종이 가깝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곳 임종실로 모시고 있습니다. 임종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임종실입니다. 임종실은 3박 4일 동안 보험가로 환자와 보호자분께서 오롯이 보내실 수 있어 많이들 편해하십니다. 이것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임종실은 일반 1인실과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환자 머리맡에 아미타 부처님, 지장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삼전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환자 머리만 옆에 음향 기기가 있는 건데요. 환자분께서 의식이 없으시더라도 청각이 가장 늦게 없어지기 때문에 들으실 수 있다고 보고 찬불가와 연불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는 임종실에 오셔도 환자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딸로 태어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착하게 살아오셨고
부처님 말씀을 잘 또 들으시고 외우시고 연불 하셔서 분명히 부처님 세계로 태어나실 겁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제자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 슬픔으로 크게 우시는 대신에 마음을 가다듬고 한마음으로 다음 세상에도 환자분들께서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시기를, 부처님 자비강명 속에 임종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원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호자의 동의하에 환자분이 계신 임종실을 영상으로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고생 많이 했어. 응? 그 힘든 게 그냥 출퇴근하는데 먼 데도 다니면서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고생하지 말고, 응? 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게 가 있어. 부처님 앞으로 가. 응? 편안한 마음으로 아들들 다 마음 착하게 잘 컸어. 김이 아빠가 고생한 보람 있어. 응?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서 있어. 응? 고생했어. 그동안 사느라고 애썼어요.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아버님한테. 아버님, 수고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에 와주신 인연 깊이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밝은 빛을 따라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십시오. 아버님 이렇게 밝은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드렸고 많이 힘드신데 의연하게 잘 참아주셨어요. 또 어머님하고 애틋하게 서로를 사랑하시는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처님 자비강명 속에 들어가시기를 빕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지금 임종 의례를 스님께서 해주셔야 되지만 지금 너무 늦었고 그 다음에 또 아버님 상태가 위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아미탑을 아버님께서 극락왕생을 하시는 그런 바람으로 나무아미탑을 10번을 연불하겠습니다. 한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버님께서도 마음속으로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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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고생했어. 응? 어머님도 고생하셨어요.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고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소행현 선생님, 네. 어떤 말씀을 들려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연불해 드렸나요? 네, 아버님, 저희 병원에 와주신 인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밝은 빛을 따라 부처님의 계신 곳으로 가십시오라고 기도드립니다. 부처님의 좌비 강명 속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시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연불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환자분께서 저희가 이제 회진을 하러 가면 굉장히 잘 웃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했고, 보호자인 부인께서 잠깐 간병하시다가 대구로 가셨을 때 저희가 영상통화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시도록 해드렸는데,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막 절절하게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저희가 동영상에 대한 허락을 보호자 부인께 구했습니다. 부인께서는 불자실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불자한테 도움이 된다면 모든 불자들은 다 허락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달령 교수님, 잊지 못할 환자와 보호자가 있으시면 얘기 나눠주시죠.
일단은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은 제가 편안한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분이 한 분 계시고요. 한 분은 너무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 마지막을 맞이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편안한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분은 저와 나이도 비슷하고 직업도 같았던 분입니다. 이제 폐암 환자분이셨고요.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치료가 다 실패했고, 마지막에 굉장히 그분한테 잘 들을 거라고 예상되던 임상시험 참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임상시험이라는 게 저희가 오늘 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다렸다가 일정 기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환자분이 갑자기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좋은 약을 기다리고 있었던 터라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고, 당연히 저희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분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보호자분이 너무 환자가 힘들어 보인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울면서 부탁하셔서 처치를 중단했었는데, 이제 그때 편안한 임종을 도와드리지 못했던 게 아직도 계속 생각나고요. 다른 한 분은 담도암에 걸렸던 여자 환자분이셨는데, 제가 이제까지 봤던 보호자분 중에 남편이 이렇게 잘했던 보호자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저희 올해 돌아가신 분인데, 마침 이분들이 올해가 결혼 20주년이셨거든요. 근데 결혼 20주년 기념일이 올해 하반기였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환자분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호스피스 저희 센터에서 이제 구성원분들이 의견을 내서 저희가 이분이 임종하시기 전에 결혼기념일을 챙겨드리자고 해서 챙겨드렸고, 환자랑 보호자분 둘 다 너무 좋아하셨고요. 마지막에는 편안하게 임종하셔서 이분의 임종은 잘 지켜드렸다, 편하게 도와드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어서 선생님, 잊지 못할 환자와 보호자 얘기 나눠주십시오. 네. 저는 간암 말기 환자분이 생각이 납니다. 오랜 음주와 폭행으로 가족 간의 관계는 불화가 계속됐던 분이고요. 그 와중에도 큰딸이 지속적으로 전화 면담을 하신 분인데, 전화가 오시면 아버님이 밤새 잘 주무셨는지, 통증은 없으셨는지, 식사는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말을 하셨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미안하다, 가족들에게 정말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니까 큰딸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 되물어보시면서 소화기를 붙잡고 한참 동안 흐느껴 우셨던 그 보호자분이 생각이 납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그 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호스피스는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만 조절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네 아버님은 대체로 무뚝뚝하여 표현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 센터에 오시면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도 임종실에 이제 환자분이 입실을 하시면 보호자분들은 굉장히 당황하십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계신데, 저와 함께 나무아미탑을 연보를 하고 나시면 한마음으로 환자의 극락왕생을 비는 모습을 보고 저 스스로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분 앞으로 가고나 마무리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호스피스 치료를 해야 됐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드리면은 저 이제 죽어요, 저 이제 저승문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저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환자분들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삶을 환자분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고,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공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 호스피스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불자분들께서
호스피스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임상인 병원으로 돌아가서 불자 간호사로서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최선을 다하는 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스피스 완화 센터의 세세한 일상을 보여드려서 호스피스 완화 센터를 바로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임종 교육의 중요성, 청각의 중요성도 말씀드렸습니다. 최첨단의 기술의 시대에서 오히려 공감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환자와 보호자와 같이 공감할 준비가 되어 있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불자 도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